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오늘 지금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것에 즈음해서 완전히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7분에 걸친 로켓 연소 실험을 했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을 긴장케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긴장하는 것인지, 또 정말 긴장할 일인지. 자, 북한 로켓 7분 연소의 비밀입니다. 미국이 겁을 낼 만한 이유가 있나?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7분 연소 실험을 공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 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라고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 그 전문입니다. 자, 이 보시면요. 일단 7분 동안 연소를 했다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뭐 연소했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41분에서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했다. 이건 뭐 연소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 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렸다. 즉 자신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연구 목표를 이루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테스트가 성공했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은 뭐냐?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 7분의 연소를 통해서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뭐 어떤 내용일까요? 자, 2016년에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날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자, 이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3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새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서 대성공했다. 작업 시간은 200초로 하고 연소실의 연소 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 계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믿음성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했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는 단일 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톤 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요. 이것을 200초 동안 연소시켰다. 그리고 이때 뭐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특성 다 테스트했는데 다 성공했다. 이러면서 이 백두산 엔진 하나의 어떤 그 힘이 80톤 포스, 즉 80톤의 무게를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톤포스라고 하는데 80톤 포스다. 그러니까 80톤짜리를 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2개 또는 3개를 클러스터링, 즉 엮어서 하나의 로켓 또는 미사일 1단 로켓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큰 것을 1단 로켓 그리고 그 위에 또 이 백두산 엔진 하나를 2단 로켓 또는 3단 로켓은 노동미사일 추진제 하나를 3단 로켓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엔진이 성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클러스터링해서 1단 로켓으로 쓰든지 2단 로켓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1단 로켓으로 써서 중거리 미사일로 쓰든지 이걸 여러 개로 묶어서 장거리 즉 ICBM의 1단 로켓으로 쓰든지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뭐 워낙 신뢰성이 있는 미사일이니까 근데 액체 연료니까 그들은 또 고체 연료가 필요하죠. 뭐 그렇게 해서 ICBM의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번에 이 3년 전보다 2배나 더 오랫동안 연소를 지켰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자, 그럼 북한은 무엇을 과시하려 했냐? 바로 미 전역 사정권을 가진 고중량 탄두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 신형 로켓, 뭐 백두산 엔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신형 로켓이 7분이라고 하니까 420초 동안 연소를 했지요. 420초.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쏘았던 한국의 나로호는 2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이 230초를 연소했습니다. 그리고 2단 로켓이 59초를 연소해가지고
100kg짜리 여기 100kg짜리 위성을 저궤도에 올렸는데 이게 최저점 340km 고도, 최고 1500km 고도, 조금 약간의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지구 궤도를 그렇게 해서 최저 340km, 최고 1500km 고도를 돌 수 있게끔 그 궤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1단 로켓을 230초 동안 연소를 시켰고 2단 로켓을 59초를 연소를 시켜서 그 2단 로켓을 이제 올리는데 사용하는 그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로호 2단 로켓은 100kg짜리를 이제 짊어지고 우주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로켓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ICBM이죠. 지대지 ICBM. 사일로에 들어있는 거죠.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미니트맨 3의 1단 로켓은 60초를 연소한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단 추진체, 2단 로켓이 120초를 연소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궤도에 올려서 탄도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탄도 비행이 마치고 충분한 사정거리를 다 구현하고 나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대기권 재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 재돌입을 할 때 힘을 탁 받아야 되니까 그때 또 이제 3단 로켓을 연소를 시킵니다. 이때 이제 3단 로켓을 가지고 대기권을 돌파를 해야 되고 또 3단 로켓에 한 번 더 힘을 줘야 대기권 돌파하고 또 내려올 때 더 가속이 붙어서 상당히 여격을 하기 힘들죠. 그때 이제 3단 로켓을 180초를 연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는 1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다탄도 미사일인데 이걸 뭐 그 탄두를 여러 개 얹으면 얹을수록 사정거리는 쭉쭉쭉쭉 줄어들겠죠. 어쨌든 최대 다해서 1톤 이상을 짊어지고 13,000km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탄두 해서 뭐 여러 개를 넣어서 무게가 더 커지면 사정거리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튼 미니트맨 3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SS-18 인데 이 SS-18 같은 경우에는 뭐 ICBM 용도로 테스트했을 때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SS-18을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기록을 찾았는데 그때 보면 1단 로켓을 130초를 연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단 로켓은 190초. 자, 이게 이제 북한이 이번에 연소 실험을 했던 그 400초 가량하고 비슷하죠. 130초와 190초니까 이게 이제 딱 뭐 그 정도보다 조금 뭐 적을라나 뭐 여하튼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단 추진체가 1000초를 그 3단 로켓이 이제 1000초를 연소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개의 위성을 싣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위성 하나하나를 이제 각각의 다른 궤도 올려야 되니까 연소했다가 또 힘을 좀 줄였다가 또 그 궤도에 올리고 또 다른 것을 올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1000초를 3단 로켓이 했는데 이게 이제 ICBM 용도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재돌입할 때 이제 힘을 받는 용도로 쓰니까. 그렇게 해서 이 SS-18 소련의 러시아의 SS-18 같은 경우는 1.9톤 정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정거리는 16,000km가 되고 역시 다탄두를 하면은 더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면은 거리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이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한꺼번에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를 420초를 연소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충분히 연소시켜서 1톤 이상의 뭔가를 짊어지고 하늘로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1단이든 2단이든 이것을 이제 과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그걸 읽어라 라고 미국에게 보여준 것이죠. 읽어라. 뭐 제가 이야기하던 거 저는 뭐 그 로켓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유출을 하는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장현근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분석도 해주실 거고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런 정보사령부나 이런 곳에 완전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로켓 전문가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들이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얼마나 사정거리를 낼 수 있고 안정성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보고를 하겠죠. 자, 그 보고를 빨리 보고해라 이겁니다. 왜? 자, 북한의 화성 15 탄두 내부에 가득 채워서 미 본토 전역 투발 가능성, 그 과시할 의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를 쐈을 때 비과 시간이 58분이었습니다. 58분 동안 이제 비행을 했고 정점 고도는 4,475km.
그리고 수평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는 1000km를 날아가고 하늘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고각 사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탄도 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하늘로 더 높이 이제 올라가서 자신들이 힘을 과시한 그런 사격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ICBM급의 마지막 사격이었어요. 그거 지금 이제 2년 만에 지금 사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탄두의 형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었던 그 탄두의 형상, 이런 것들로 봐서 이것은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끝이 뭉뚱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북극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뭉뚱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북한이 다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정도 출력을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다탄두를 너희 미국 쪽에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420초나 연소시켰으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단일 탄두가 아니고 다탄두를 실는다 하더라도 이 연소시간이 줄어들어도 충분히 미국 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되는 거다. 자, 그거 인정하지? 인정? 인정? 뭐 이제 이런 것을 읽어달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밤에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언론에는 이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눈에 띄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왜? 미국 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못 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정말로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미국이 못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미국이 보여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연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뿜어 나오는 불기둥이 얼마나 뿜어져 나오는지, 그때 먼지는 얼마나 휘날리는지, 다 휘날리고 나서 뭐 어떤 형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퍼지는 불꽃의 형상은 어떻는지, 이게 액체 연료인지 고체 연료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왜? 화염으로서 지금 뭔가가 측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키홀, 즉 KH-13 그리고 14 위성,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해상도가, 광학위성들인데 이런 것들의 해상도가 한 15cm 이상 정도 되니까 15cm 이상의 엄청난 고정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불꽃이 어느 정도로 퍼지는지, 어느 정도로 모아지는지,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뿜어져 가는지,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그 추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톤포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유추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DSS 위성이 있는데 이건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 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불꽃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야간에 미국의 광학위성과 적외선 위성이 이제 불꽃을 보여줘야 되니까 더 정확하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시간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 말씀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분석을 안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왜 그 시간이냐? 바로 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비건 대표 때문입니다. 자, 비건이 16일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때 아마 지금 비건이 청와대에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늦게 보신 분들은 비건이 이미 나온 상태일 수도 있고요. 좀 일찍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비건이 청와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비건이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는 워싱턴 DC를 출발해야 되는데, 워싱턴 DC를 출발해서 비행기 트랩을 해서 비행기에 이륙하고 나면은 미 국무부하고 의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건이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고, 비건에게 그 정보사령부에서 비건을 비롯한 이 국무부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국무부와 대통령에게 올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비건에게 또는 비건을 컨트롤하는 폼페이오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북한의 능력이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계산법을, 이러이러한 것들의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간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건 출발하기 전에 쏘았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왔는데, 사실 오늘의 이 비건의 청와대 방문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그런 대화를 대통령과 나누고 좀 있으면 나누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느껴보시는 분들은 나누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화였는데 과연 저는 지금 비건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합니다. 비건이 그렇거나 말거나 북한 우리는 압박해야 된다. 강하게 더 강하게 쪼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지금 항공모함 7척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조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러니까 협조를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청와대를 못 믿으면 그냥 뭐 또 어떤 수사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준비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뭔가 좀 소신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제가 또 희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을 일단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정말 미국이 못 막을까요? 자, 일단 미사일을 쏩니다. 상승 단계에서는 아까 나로우가 230초를 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승 단계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그것을 SM-3가 지금 이제 1500km 고도까지 올라가니까 SM-3가 충분히 추격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또 북한이 많아봐야 6대 정도의 그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쏜다 하더라도 한 번에 정말 미국이 방심하고 쏠 때까지 가만 놔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솟구쳐봐야 6대입니다. 6발. 자, 그러면 그것을 미국이 동해에서 처리를 못할까? 저는 뭐 당연히 동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SM-3 가속력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거리가 1500, 사정 고도가 1500km가 되고 사정거리가 2500km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SM-3가 놓쳤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텐데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에 GBI가 30기가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기를 가지고 하나를 요격한다고 쳐도 15발까지는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다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서 미 본토 쪽으로 즉 목표 지점에 가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 원탄두일 때 하나의 로켓일 때 이 GBR을 가지고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다고 치고 서해안에 떨어질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근처에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 서부 해안 근처에 있는 수많은 이지스함들의 또 SM-3 지금 미국이 2020년도에는 이제 이 SM-3를 발사할 수 있는 이 BMD 구축함을 56척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캘리포니아 쪽으로 뭐 또는 미 중부 쪽으로 와도 또 반덴버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반덴버그 기지에 또 10기의 GBI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요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북한의 다탄도 미사일의 능력이 그냥 지금 현재는 MRV 그냥 다탄두 탄두가 쪼개지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과 핵전력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최고 신인데 신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일부러 자꾸 그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억지로 자꾸 톤다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걔들 말하는 거 사실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아직은 재돌입하면서 쪼개져서 각각 독립된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수준까지도 가지 않았고 최종 단계 현재 최종 단계는 다른 목표를 가면서도 회피 기동하는 이 기동형 재돌입체 다탄도 미사일인데 그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이 회피 기동하는 재돌입체도 아니고 또 다른 목표를 유도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쪼개지는 수준 이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진입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안은 하겠죠.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선제 타격해버리겠죠. 준비가 되면. 자, 그래서 연말 시한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김정은이가 분명히 올 연말까지만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면서 특히 비건이 워싱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지침을 받고 오라고 그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계산법 들고 가면 안 되죠. 어떤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가야 되느냐? 더 강력한 제재. 이제는 말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제재안. 그 제재는 반드시 군사적 옵션이 포함된 제재라야 됩니다.
그러한 제재들 가져가서 정말로 사상 최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그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압박을 해주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대한민국이든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단호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의지, 그리고 그 행동, 실천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 항상 카드를 가지고 있고 오늘 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 갖추어 나간다면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잠깐 형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제가 10조 원, 그러니까 신 대표 10조 원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10조 원 한다고 10조 원 다 주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협상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적해주면 또 이제 그 돈 받고 할 바에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주고 스위스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협상 들어오려면은 정말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느낌 줘야 됩니다. 아직 북한은 미국을 겁내게 할 수준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엉뚱하게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비건 보라고 비건에게 지침을 주라고 쏜, 그것도 야간에 잘 보이게 연소 실험한 이 실험 결코 미국이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